42번 문제예요.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정지마찰 계수가 주어졌어요. 0.6으로 자동차의 음성 양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한 일단 정지마찰력으로 회전한다는 거겠네. 반지름이 32m인 곡선길을 돌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주어졌죠. 32m. 그리고 여기에 질량 m짜리의 자동차가 있어요. 얘가 여기 Z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한다고 요 축을 R축이라고 볼게요. R축이라고 보면 결국에 얘 작용하는 요쪽 방향이 구심력이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R분의 V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R분의 MV의 제곱이고요. 얘 작용하는 쪽은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얘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구심력이 뭐보다 이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려면 R축 방향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려면 이 구심력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즉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R분의 MV의 제곱 구심력이 뭐보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실제로 작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결국에 뮤 S의 수직항력 L이니까 mg가 될 거고 얘 요거 약분하면 결국에 V의 제곱은 뭡니까? 뮤 S의 RG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정지마찰 계수는 0.6 곱하기 반지름이 32m에 9.8이에요. 따라서 맥시멈은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그죠? 0.6 곱하기 32 곱하기 9.8 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봅시다. 루트를 먼저 씌울까요? 루트에 0.6 곱하기 32 곱하기 9.8 얘를 해주면 13.72 미터 퍼 세크 이게 바로 뭡니까? 최대 속력이 된다는 거겠죠. 이상으로 42번 풀이 마칠게요. 자전거의 속력이 35km/h래요. 그리고 타이어와 트랙의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얘는 순수하게 평탄한 트랙을 미끄러지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최소 반지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이 R축이 되겠죠. R축이고 얘가 Z축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여기 질량 m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질량 m짜리가 있고 얘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해 보면 얘는 mg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항력 n이 작용할 것이고 얘가 회전을 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작용해야 돼요. 근데 이 구심력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회전 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구심력 R분의 MV의 제곱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뮤 S의 수직항력 N이니까 mg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식을 적당히 정리해 보면 우리가 m 약분이 되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겠다. 최소 반지름은 이렇게 풀죠. 결국에 R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V의 제곱에 뮤 S의 G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결국에 뮤 S가 얼마입니까? 0.4 그죠? 곱하기 9.8에 얘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35km/h잖아. 얘는 어떻게 돼요? 35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되니까 3600초니까 10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의 제곱 얘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한번 풀어줘 봅시다. 먼저 분자가 뭐가 되냐면 350이네요. 350 나누기 36이 돼요. 얘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다. 얘의 제곱을 해준 게 분자고 요거 나누기 0.4 곱하기 9.8 이거 해주면 최소 반지름이 몇 미터입니까? 24.11 미터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상으로 43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풀어볼게요. 봅슬레이 경주에서 자메이카 팀이 96.9km/h의 속력으로 반지름이 7.6m의 곡선을 돌 때에 그때 이제 가속도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게 이제 원운동이라고 볼게요. 반지름의 7.6m의 원운동에서의 그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쪽에 지금 R축이겠죠? 이쪽이 Z축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이제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질량 M자리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결국에 90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지? 얘가 결국에 R분의 MV의 제곱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힘 90력은 뭡니까? 마이너스 R분의 MV 제곱의 R 헥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R분의 V의 제곱의 R 헥타의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겠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의 크기는 결국에 R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봅시다. 얘를 이제 G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R 곱하기 G의 V의 제곱에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중력의 몇 배인지 우리가 이 물체가 그러니까 이 자메이카 팀이 느끼는 힘을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메이카 팀원들이 결국에 느끼는 그러니까 이 중심 방향인 거죠. 곡선을 돌 때에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냐 지금 그걸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R은 얼마입니까? 7.6 곱하기 9.8에 V의 제곱이 96.6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96.6 곱하기 36 곱하기 10의 제곱에 10의 세제곱 얘를 해줘야 되겠네. 얘의 제곱. 그럼 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분자를 한번 구해보면 96.6이네. 그죠? 96.6을 뭐로 나눠? 96.6 여기 10이니까 966 나누기 36이네. 그죠? 요거의 제곱을 해준 게 분자네. 얘를 뭐로 나눠야 돼? 7.6 곱하기 9.8을 나눠주니까 9.67이에요. 그러니까 9.67 단위를 G라고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봅슬레이 선수들이 90력 방향으로 느끼는 힘의 크기는 중력의 9배, 9. 대략적으로 9.6배 정도 된다는 거겠네요. 그죠? 아주 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44번의 풀이를 마칠게요. 무게가 667N의 학생이 대회전 관람차를 탔을 때 최고점에서 좌석이 학생에게 작용하는 수직력의 크기가 556N이라고 합니다. 556N이에요. 그렇다면 가볍다고 느끼겠느냐 아니면 무겁다고 느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 학생이 느끼는 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직항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A는 답은 뭘까요? A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수직력의 크기가 556이잖아. 그러니까 FN의 크기가 556이고 얘는 확실히 뭐보다 작아요? 기존의 무게보다는 작죠. 이게 뭐였어요? W 무게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의 무게보다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볍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회전차가 최고 꼭대기에 가 있을 경우에 M은 어떻게 될까요? M은 일단은 M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얘가 지금 학생이 똑바른 자세로 서 있다고 했으니까 아래 그 좌석은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밀고 있겠죠. FN이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mg-fn의 크기가
얘도 똑같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심력이 되겠죠. V라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구심력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R분의 MV의 제곱은 중력에서 667, 그러니까 얘가 중력이죠. 중력 빼기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11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때 구심력은 111 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B번 최저점에서는 뭐가 될까요? 최저점 맨 아래 방향에 있게 되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느껴질 거고요.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Fn이 작용하겠죠. 따라서 Fn 빼기 mg가 뭐가 됩니까? 구심력 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Fn은 뭐가 돼요? 중력에다가 구심력을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중력이 지금 뭡니까? 667 플러스 111이니까 778 뉴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얼마만큼? 구심력만큼. 그럼 C, 속력의 2배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최고점에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바닥, 좌석이 학생을 밀어내는 힘, 위쪽 방향으로 밀잖아요. 그냥 수직항력을 Fn이라고 놨으니까 Fn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mg 빼기 Fn이 속도가 2배라고 그랬죠? mv의 제곱이 되겠다. R분의 m 2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n은 기존의 중력에서 뭘 빼준 거예요? R분의 mv의 제곱의 4배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야? 667 빼기 111에서 4 곱하니까 444를 빼준 거니까 얘는 뭐 223 뉴턴이 되겠다. 그죠? 223 뉴턴이고요. 마지막 뒤 최저점에 있을 때 속력이 2배일 때 최저점이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 좌석이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밀 거예요. Fn 수직항력을 밀 거예요. 그랬을 때 구심력은 Fn 빼기 mg가 구심력의 크기겠죠. 즉 R분의 m 2v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따라서 더 사람이 느끼는 힘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중력에서 몇 배예요? 4배의 구심력이 되겠다.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667 플러스 444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101 그러니까 1111 뉴턴의 힘의 크기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46번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경찰관이 지금 75km/h의 등속도로 반지름 고속도로 돌고 있더라. 경찰관의 질량은 55kg일 때 자동차에 탄 경찰관의 가해지는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라.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R축이죠. 여기가 R축이고 여기가 Z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동차가 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뭐를 받냐면 수직항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수직항력은 N은 자동차의 문이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겠죠. 그러니까 밀려났을 때. 근데 얘가 어차피 얘도 똑같이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이 수직항력 N이 R분의 mv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크기가 R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이 R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누구죠? 경찰관이 느끼는 힘의 크기는 경찰차가 차의 문이 나에게 작용하는 수직항력 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에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는 뭐가 됩니까? R분의 mv의 제곱이니까 300m가 되겠죠. 300분의 질량은 55kg이고요. V는 뭐가 됩니까? 75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3600초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75니까 이거 좀 다시 쓰겠습니다.
75 이렇게 되겠죠. 이곳의 제곱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쵸? 이게 결국 A가 될 거예요. 당연히 B는 뭐가 돼? 수직 방향에 대한 각도는 얘는 90도가 되겠죠. 얘가 90도 그렇죠 방향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55 곱하기 이거 해봅시다. 755 곱하기 얘는 뭐가 되죠? 750을 뭐로 나눠준 겁니까? 36으로 나눠준 것에 대한 제곱이겠네. 그치? 이게 분자일 거예요. 얘를 300으로 나눠줬으니까 결국에 힘의 크기는 79.57 뉴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이제 중심 방향으로 이 경찰관은 힘을 그만큼을 받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